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가 16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이 집단 매장되는 모습까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 세계가 부활절 연휴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의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환자 수가 161만 명을 넘은 상태에서 미국이 거의 이제 뭐 한 3분의 1가량, 49만 명을 넘은 상황인데 예. 신규 사망자도 연일 최고를 기록 중이고 이거를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뉴욕에서 보니까 예. 보셨겠지만 예. 시신을 좀 이제 다른 외딴 섬에다가 이제 집단 매장하는 모습이 공개돼서 좀 충격을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트섬이라고 묘지섬이라고도 하던데 예. 어떤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트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무연고자가 거기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미국에서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원래 돼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용하도록 돼 있는 섬이에요. 외딴 섬인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사람 숫자가 너무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방식이 썼냐면 냉동 창고에 보관을 했었어요, 시신을 일부. 왜냐면 예. 이게 부패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장례 절차를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근데 그렇죠. 거기도 꽉 찬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썼던 방식이 뭐냐면 이게 그 농가나 이런 데 냉동 그 보관 창고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또 보관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트섬에 있는 매장지를 찾아서 한 10명, 20명씩 시신들을 거기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매장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미국의 확진자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트섬이라는 무연고자를 위한 매장지에 사람들을 지금 집단으로 이렇게 매장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율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 두 정부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조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일정 부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해도 위기감이 제대로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 정도예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본인은 마스크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멜라니아 여사는 마스크를 하고 또 나와서 그것도 대비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신중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방역이나 아니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뉴욕주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나서서 강력하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정 부분 증가세가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그 4월 말이나 뭐 5월 초가 되면 어느 정도 한풀 꺾여서 이제 하락세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그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미 핫스팟으로 결정돼서 많은 확진자가 생겼던 뉴욕 이외에 다른 49개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미국 내 확진자의 문제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만 해도 30명 이하로 떨어지는 물론 절대로 우리는 방심해서 안 됩니다. 안심해도 안 그럼에도 되는 불구하고 상황이죠. 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장기간 되지 않으면 잡힐 수 없다. 언제든 집단적 감염, 산발적으로 집단적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게 이제 보입니다. 뭐 실물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맞아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이제 이 마스크를 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문화적 차이예요? 네, 뭐라고 문화적 해야지? 차이도 있긴 하죠. 사실은 어.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쓴다고 해요. 첫 번째는 본인이 만약에 감기에 걸렸거나 병에 걸렸다고 했을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그 소위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뭐 깽단이든 아니면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있긴 해요. 우리나 일본 같은 데는 워낙 황사가 많고 이래서 마스크를 자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 그 문화적 문제 때문에 그걸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CDC라든지 아니면 질병예방통제센터 같은 경우도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주지사들도 나서서 마스크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문화적인 문제 가지고 이걸 막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마스크 쓰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유럽도 굉장히 뭐 화약고였는데 예. 이제는 조금 둔화되는, 물론 안심하긴 절대 이른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신규 환자가 3,000명대, 그러니까 4,000명대에서 조금 내려온 상황이긴 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스페인도 독일도 그렇고. 네. 일단은 뭐 아까 교수님께서 누차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안심하기에는 뭐 어느 나라든 이런 상황인데 각국은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확산세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예. 초창기에는 20%막 늘어났어요, 하루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한 5일 이내에 4% 정도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해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유럽 확진자 전체로 보면 78만 명이에요. 유럽 전체로 확진자가. 사망자는 6만 8천 명 이르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5만 7천 명, 스페인이 15만 7천 명, 예. 이탈리아가 14만 7,5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탈리아든 스페인이든 일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약화시켜 보자는 얘기가 있긴 한데 정부 차원에서는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예. 이탈리아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다음 달까지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포르투갈은 국가 비상사태를 내달 1일까지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아일랜드도 내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꺾였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각국 정부는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비상사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이렇게 둔화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치명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예, 사망자가 지금 보면 치명률이 13%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는 경향들이 많이 인사할 때도 볼키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문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경계를 좀 더 늦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치명률이 높은데 저 치명률의 수치 자체에도 사실은 유럽 나라들이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치명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문제가 약간 논란이 돼서 치명률이 13%라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네. 저거는. 네. 그래서 저것도 국가적 편차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전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WHO가 좀 통일하고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같은 기준으로 치명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각국이 각각 치명률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네. 저런 경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들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를 안 한다거나 예컨대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기피하는 현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문화 위에 지금은 그 뭔가를 고강도의 대책 같은 것들이 더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는 그럼요. 상황이 당연히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자, 보니까 프랑스의 한 도쿄 특파원이요. 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한국의 방식을 이게 이제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예. 치부해버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도 입장에서도 5만 방자도 비판해서 주목이 됐습니다. 자국 정치인과 보건당국이 어떤 이중적 태도를 정면에 겨냥을 한 건데 예.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한국이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확진자가 생기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 찾아내잖아요. 네. 찾아내기 위해서 그분들이 또 어느 동선을 갔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전화기, GPS 다 조사하죠. 그다음에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그 카드 사용한 내역 다 보잖아요. 예.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한 거 다 봅니다. 그럼 동선이 다 나오게 되죠. 그렇죠. CCTV 확인하죠. 예, 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생활 침해라는 관점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산이 커져서 국민적 불안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일과 배치됐을 때 과연 뭘 선택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이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확진자를 줄여내고 사망자를 줄여내기 위해서 온 국민이 그 정도의 어떤 피해라고 볼 수도 있고 침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용납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프랑스는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즉 이런 어떤 기본적인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증상 상태 감염을 일으켜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 없다 보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걸 예.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역이 그만큼 철저하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바로 프랑스 엘리트들의 오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너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방역 체계에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는 부분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런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큰 복병이 다가오는 부활절 연휴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에서 최대 명절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면 부활절, 성탄절 네. 이 두 행사인데 사실 부활절이라고 하는 행사는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핵심 명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교회들,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교회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부활절 예배들을 이제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기로 대부분 결정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확산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네. 조금 불편함을 참고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배를 고집해서 혹시나 그것이 다른 문제를 발생한다면 그건 부활절의 원래 의미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부활절은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의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일부 기독교 교회들,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들이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강행을 합니다. 현장 예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를 겪는 네. 그 교회는 제발 자제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기독교 전체에도 비난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네. 됩니다. 물리적 행위가 꼭 신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맞습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근 발표되는 만큼 저희가 아까도 뭐 경제 언급을 짧게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실물 경제가 좀 멈춰서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각종 경제 지표나 경제 전망이 좀 어둡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네.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믹스가 예. 올해 GDP 기준 세계 경제 성장률 예.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마이너스 2.8%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있는 이 거예요? 정도 수준이 전체적인 수준일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그럼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얼마나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느냐가 최대 관점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성장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봉쇄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8% 정도 역성장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봉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수출길이 막히게 되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내수도 줄어들게 되니까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도 할 수 없고 소비도 막히다 보니까 결국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생산품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 결국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전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느냐는 저는 두 가지 관건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가 얼마나 빨리 개발될 수 있느냐 하는 네.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서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 거냐. 이 두 가지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잘 선방을 해서 네. 마이너스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네. 최대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종식이 빨리 찾아왔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